내일의 장바구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M증권의 이화진 과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실 이 종목 제가 얘기 안 하면 굉장히 아쉬울 것 같았어요. 이 섹터 가져오신 섹터 어떤 걸까요? 네, 일단 바이오 섹터입니다. 네. 이제 오늘 유황양행 이제 렉나자가 어제 발표됐죠. 네. 원래 예정일이 오늘이긴 합니다. 원래 이미 우선 심사 결과가 2월 한 22일쯤에 나왔었고, 물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가 조기 한 2달 정도 빠르게 이제 승인이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 저도 한 6월쯤이면 이제 렉나자도 좀 승인 받을 줄 알았는데 일단은 그 기일을 다 채우고 이제 승인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폐암 치료제 시장이 물론 대략 한 8억 달러에서 대략 한 이제 15억 달러 이상 사이에 이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미 물론 이 시장 자체로는 타그리소가 먼저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충분히 진입을 하고 있고, 이제 오늘 물론 시장에서는 세론이라 좀 평가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은 저는 이게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얀센이 이제 글로벌 판권을 좀 가져간 거기 때문에 얀센에서 이제 북미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이제 폐암 치료 시장에서 타그리소 대비 좀 우수한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충분히 저는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스코에서 아비반타마 SC나 레저티닙 관련된 이제 병용요법이 워낙 생존율이나 유효성 데이터가 좋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매출로 승부를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에 따른 로열티 수치의 이제 밸류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과연 이 주가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 되게 궁금했어요. 네. 그런데 뭐 일중 흐름 보시면 다들 아셨겠지만, 또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바이오의 반응은 또 이래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오스코텍도 그렇고 오늘 바이오주들 사실 힘을 쓰지는 못했거든요. 네. 주가적인 측면에서 오늘 빠진 걸 그냥 긍정적으로만 봐야 합니까? 오늘은 어떻게 보면 바이오 내에서도 조금 순환 매수가 있는데 특히나 주목받았던 게 CDMO 쪽이었습니다. 네. 사실 삼성 바이오로시도 아까 앵커님 얘기하시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ST팜이 사실 저는 이게 오늘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좀 포인트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시 바이오로직스의 반사수혜를 뭐 단순하게 우리가만 다 가져가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일본도 있고 미국에 있는 CDMO 시장도 굉장히 좀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원료의약품 쪽, 특히나 이제 저분자 관련된 합성화학의약품 쪽 관련해서 글로벌 한 수조 달러에 대한 이제 매출을 벌고 있는 회사가 한국의 ST팜에 이제 공급을 하겠다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아마 오늘 끝나고 나서 내일쯤이면 ST팜 관련된 리포트가 하나둘씩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물론 이제 외국인 수급이나 이런 거는 기존에 이제 전환 채권에 대한 이슈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좀 나왔다고 보이고 있고, 지금 시간 내에서도 1, 2% 이상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바이넥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ST팜 그리고 CDMO 업체들이 오늘 특히나 유황양행이 세론이 나오면서 수급 이쪽으로 다 당겨가지 않았을까. 물론 2분기 때 실적이 워낙 잘 나왔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네. 바이넥스도 이제 6월 달에 FDA 실사가 마무리됐고 아마 11월이나 12월쯤이면 FDA 그 실사 관련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게 통과가 되게 되면은 이제 실적도 이제 바이넥스는 셀트리온 쪽에 그 관련된 CDMO 사업들을 이제 매출이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ST팜, 삼성 바이오로직스, 특히나 바이넥스 결국에는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 중에서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애가 물론 바이오시밀도 있겠지만은 CDMO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바이오주여도 아무리 파이프라인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모두가 말해도 실적이 찍히는 종목을 따라가기는 맞아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도 목표가가 얼마니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또 다른 종목 얘기해보고 싶은 게 저 알테오젠이거든요. 네. 알테오젠에 대해서도 정말 긍정적으로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동의하십니까? 저도 엄청 동의하는 편이고, 물론 이제 최근에 뭐 산토즈 신규 계약 건수 나온 거에 대해서도 이미 엄민용 NL이 충분히 리포트에 전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2분기 이제 머크 실적 나왔을 때 키트루다 관련 매출이 예상치보다 계속 꾸준히 나왔고 실제적으로 이게 2분기가 물론 2028년까지 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50조 이상, 그 60조 이내에 대한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 이게 계산 자체가 이제 만약에 여기서 키트루다 SC 전환율이 50%를 감안을 했을 때 그게 35조입니다. 대략 한 25조입니다. 그 25조에서 만약에 로열티가 5% 구조하게 하게 되면은 대략 한 25에서 5%면은 대략 한 1.2조 정도 이게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알테오젠 뭐 매출 해봐야 뭐 700억, 800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2028년도에는 머크사 독점 계약 이슈만으로도 매출이 1.2조가 잡힌다는 거. 그리고 특허 수익은 판관비가 없습니다. 그대로 바로 영업이익으로 찍히기 때문에 우리가 셀트리온이 지금 시총이 대략 한 40조가 됩니다. 지금 셀트리온이 지금 시총이 2조인데 만약에 아까 제가 1.2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조만간에 또 ADC, SC 관련해서 다이치 산케어 관련해서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예전에 계산한 공식이 있는데 거기서 하면 대략 한 3조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3조가 나오면은 셀트리온과 똑같은 매출인데 셀트리온 대신 영업이익이 6천억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알테오젠이 똑같이 3조 영업이익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17조인 시가총액이 알테오젠이라고 하면은 지금 과연 50만 원이나 60만 원에 대한 목표가도 충분히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저는 지금 가격이 빠질 때마다 천천히 담아가고 아마 다음 달 9월 23일 날 키트루다 SC가 임상 3상이 종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26년 상반기에 1.4조에 대한 마일스톤을 지급을 받기 때문에 제가 아까 2028년도에 3조라고 했죠. 26년에는 1.4조 일단 찍힙니다. 결국에는 그 밸류가 점차적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주가에 대해서는 사실 뭐 알테오젠은 우리나라 다른 바이오 업체들 대비해서는 그나마 안정적이고 좀 현금성도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처럼 사실 뭐 일정들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일정 뭐 잘 됐다라고 확인하고 나서 그날은 세론으로 해석을 하고 그쵸. 주가가 급락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사실 바이오주는 특히나 이런 경우에 그러면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더 담아? 아니면 팔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어쨌든 주가 뉴스가 아무리 좋아도 주가가 흔들리면 이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이게 아마 오늘 유학량의 세론 관련해서도 아마 굉장히 의견이 분분할 거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수익 구조에 대해서 아직까지 투자자들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이제 예전 K 바이오는 뭐 나왔네 그럼 끝났네 세론이다라고 이제 의미하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이제 PBN 등재도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하나둘씩 이제 매출에 따른 로열티 기대가 있는데 이게 알테오젠이 애초에 2월달에 독점 계약하고 이후에 이제 완전 그때 하락이 세게 한번 나왔다가 바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향후에 이게 로열티 구조와 그에 대한 수익 배분에 따라서 향후에 그 밸류를 땡겨올 수 있다는 측면. 결국은 지금 주식이라는 게 결국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땡겨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최근에 30만까지 올라왔었고 아무리 최근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도 그 가격대를 계속 유지해왔다는 거는 그만큼 수급이나 이제 대부분 바이오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여기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이 회사의 미래 가치는 어느 정도 그 굉장히 큰 흐름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알테오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 적응증이 있는데 그 적응증을 통해 가지고 SC 관련된 추가 임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향후에 그의 키트루다 SC 관련된 가치를 훨씬 더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에 대한 미래 가치가 다시 좀 크게 봐야 돼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HLB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오늘 거의 10%가량 빠졌어요. 그래서 뭐 기사들 보면 제2의 렉나자가 없다. 그래서 신약 관련된 종목들 말씀해주신 종목들 네. 이외에는 뭐가 없다. 그러면은 여기서 수급 빼서 잘 가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HLB는 HLB 생명과학 그리고 이제 H테라피틱스 합치면 시총이 한 17조가 됩니다. 그런데 2023년 기준으로 간암 시장이 3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FDA 승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물론 HLB가 항서제약이랑 같이 북미 시장 진출해서 뭐 간암 시장 규모를 키우면 되죠. 하지만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게 2030년 기준이 대략 한 10조 시장 규모입니다. 이미 주가 자체가 이미 다시 어떻게 보면 펌핑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결국엔 과연 물론 이번에 재심사를 통해서 뭐 HLB는 뭐 상관이 없고 항서 제약만 좀 보완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은 결국 시장에 대한 투신 자체가 오늘 유학량의
봐봐, 저 유황양행도 렉나자 한 번에 바로 승인이 되는데 이제 그에 대한 HLB는 뭐가 문제인가에 대한 고민도 계속 생기는 거고 네. 실제로 폐암 시장은 타그리스와 합쳐서 거의 15조 이상, 지금도 15조 이상입니다. 둘이 합쳐서 미국 시장만. 그런데 간암 시장 자체가 아직 시장이 워낙 이제 작은 구조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시장에서 주가를 많이 띄우는 게 맞나라는 저는 의구심이 좀 들긴 합니다. 네, HLB 코멘트까지 들어봤고요. 사실 이 하반기에 바이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바이오주에는 호재다라면서 볼 수 있다라는 시각이 많은 상황에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CDMO가 가장 유망할까요? 네. 아니면은 뭐 신약도 있을 거고 뭐 바이오시밀러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바이오시밀러는 뭐 전 내년 상반기 정도는 좀 보고는 있습니다. 네.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비대선의 두 후보도 일단 약가 인해에 대한 공략이 좀 있는 상황이고 CDMO는 천천히 좀 흘러갈 거라 보고 있는데 일단은 신약 플랫폼, 이제 그런 관련 바이오 플랫폼 업체들이 계속 꾸준히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제약 큰 회사들 플랫폼 업체들은 대부분 금액이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이제 풍부합니다. 리가캡만 하더라도 지금 5천억 정도고 ABL 바이오도 내년 되면 4천억입니다. 제가 탐방 가서 항상 물어보면 이 현금성 자산들 어디에 쓰세요? 했더니 그냥 예금에 지금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싸워도요? 그러면 금리가 높아야 걔네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야 그 돈을 벌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게 그럼 금리 인하 수혜 좀 맞나? 굳이 이제 웬만한 뭐 알테오젠, 리가캡, ABL 뭐 이런 회사들은 이제 은행에서 돈 안 빌립니다. 그럼 이 돈을 이만큼 기술 이전을 했고 오프로트 계약금만 900억씩 다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리가캔도 매년마다 기술 이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계약금이 항상 현금으로 쌓아두고 있고 그걸 R&D에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부동산이니까 투자 안 해요. 그냥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옛날처럼 K 바이오를 생각하지 말고 금리 인하 수혜 뭐 작은 회사들은 수혜들은 될 수는 있겠지만 네. 대형 회사들은 이제 하나둘씩 정말 그만큼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게 오늘 영향이 보여줬다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향후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인정을 받느냐가 그 단계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투자자분들이 경험하셨던 게 있잖아요. 네. 그동안 뭐 기술 이전하면 세론 되고 까봤더니 현금도 없대. 뭐 이렇게 경험해 보셨던 부분들이 있어서 투자자분들이 참 걱정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는 색깔이 많이 바뀌어서 현금 보유율이라든지 재무적인 구조에서 이전의 바이오와는 좀 다르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또 바이오와 관련해서 조금 더 다른 결로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게 요즘 테마로 돌고 있는 게 사실 다 바이오잖아요. 네. 테마로 움직이고 있는 코로나19라든지 사실 오늘도 저 라디오 들으면서 출근하는데 코로나19 환자 수 계속 는다라는 뉴스는 나오거든요. 네. 이런 테마성 바이오 수급은 언제까지 갈까요? 이게 이미 뭐 미국 바이오메드도 그렇고 진양제약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2배 이상은 올라왔습니다. 충분히 좀 가열 구간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때처럼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사실 데이터를 빠르게 지금 확인하고 있는 집계도 아닌 상황이고 이 결국에는 WHO에서 이제 뭐 엠폭스에다가 뭐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19까지 겹쳐지다 보니까 이게 확산세가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오늘 WHO에서도 생각보다 뭐 거리두기 하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다 보니까 오늘 대부분 주가들이 충분히 변동성을 차지하면서 좀 급락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접근하는 건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애초에 물론 이 자체가 재유행이 면역력이 떨어지고 하는 게 보통 6개월 정도입니다. 결국 내년 2월에 다시 한 번 더 됐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가격대는 부담스러울 수 있고 물론 엠폭스가 물론 파키스탄 스웨덴 쪽으로 확산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충분히 이미 WHO에서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뭐 는다고 해도 코로나를 한 번은 다 우리가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것도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수급으로 돌고 있는 코로나19 이야기까지 좀 여쭤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바이오와 관련해서 가장 좀 주목하고 계신 탑픽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ABL 바이오입니다. 이게 제가 한 1,400억 그 자금 조달했던 이슈가 아마 7월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저도 이제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고 이상훈 대표님이 결국에는 몇 번 얘기를 힌트를 많이 줬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기술 이전 하나 할 거고
내년에 한 개, 총 2건에 대한 기술 이전이 있을 거다. 지금 현금성 자산이 지금 한 600억 정도가 있습니다. 보통 1년에 R&D 비용이 한 6, 700억이 됩니다. 원숭이랑 그게 G 사는 비용이 대략 600억이 되는 거고, 그리고 올해 2년 전에 산업피해 기술 이전했던 그 ABL 501이 올해 하반기에 마무리가 되면 임상 이상이 들어가게 되면 또 600억이 들어옵니다. 지금 1,400억이 모였고 600억 하면은 대략 한 2,600억입니다. 남은 1,400억은 결국 향후에 기술 이전 관련된 업프런트 계약금이 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총 4천억에 대한 현금성 자산이 내년을 확보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차세대 ADC 이주 항체도 내년에 전인상 3상을 준비하고 있고, 만약에 이번에 기술 이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세론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LBA 바이오가 이 이주 항체가 결국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구나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2만 원, 3만 원의 그 박스권을 탈피하고 3만 원 이상대를 이제 우상향하는 이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중항체가 관련해서 뉴스가 굉장히 많았었고 그때 움직였던 종목이 이거 바로 ABL 바이오였는데 드디어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의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